자, 중1-1 마지막 단원이에요 벌써. 그지? 응. 그럼 중1-2를 해요? 초발표가는 제가 진도가 약간 느린 편이어가지고 아주 약간 느린 편. 자, 좌표평면과 그래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부터지, 그치? 선생님도 여러분 선생님 요거 할 수 있는 거 알죠? 딱 빳빳하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알죠? 요거 딱 대고 있으면은 직선 되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자, X축, Y축. 이 상태가 좌표 평면인 거예요. 그쵸? 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 X축, Y축을 화살표 해놓고 화살표 써야 돼. 오른쪽으로 계속 길어질 거, 위로도 계속 길어질 거. 선생님 그 월등 뒷반에는 그 외국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는 X축, Y축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된대. 외국인 학교 다니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둘 다 이게 화살표가 있어야 된대. 알지? 이거는 좀 뭐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다 길어지고 위아래가 길어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으로만 오른쪽으로 길어지는 거, 왼쪽 위로 길어지는 거 요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X축이에요, Y축이에요 인거 요거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필기하는 시간은 줄 테니까 설명 다 듣고 나서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가로로 나와 있는 이거 자체가 X축, 세로로 올라가는 이거 자체가 Y축인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요 한가운데가 뭐인 걸 알아요? 원점. 0. 원점인 걸 알고 이 X 좌표축 자체가 0, Y축의 좌표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0. 항상 우리는 어떤 점이에요? A를 표현할 때 X 좌표값 먼저, 그치? 그리고 요렇게 Y 좌표값이 좌표값 그 다음에 오는 요거를 우리는 점 A의 순서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X, Y, X, Y 순서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좌표평면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 1, 4분면인 거, 그리고 왼쪽이 제 2, 4분면. 2, 4분면, 제 3, 4분면. 제 3, 4분면, 제 4, 4분면. 제 4, 4분면. 근데 쟤를 꼭 붙여줘야 돼요. 맞아요. 쟤를 꼭 붙여줘야 된다고 했고, 1, 4분면에 있는 거는 양수, 콤마, 양수. 2, 4분면에 있는 건 음수, 콤마. 플러스 콤마. 3, 4분면은 음수, 콤마, 음수. 4, 4분면에서는 플러스 양수, 콤마, 음수. 음수. 요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0을 기준으로 x 좌표값이 0보다 큰 친구들이야. 그치? 이쪽이 x 좌표값이 0보다 작은 친구들.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뭐야? y 좌표값이 0보다 큰 친구들. 아래쪽으로 가는 게 y 좌표값이 0보다 작은 친구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봐줄 게 뭐냐면 봐줄 게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점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처음 A를 모축에 대칭이동. 그치. 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꼭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네. 자, 1, 4분면 위에 어떤 점 라지 A예요 할 거예요. 얘가 P, Q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점 A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리는 거다, 여러분. Y축에 아니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아니야, 잠깐만. 그 전에 이 P, Q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할 거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긴 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여기가 B. p, 0인 상태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점 A에서 Y축으로 수직으로 갔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이제? 0,0. 그쵸, 0,Q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치? 당연한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면 요 길이랑 똑같은 정확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X축 점 이동했으면 B가 된다라고 X축 하면 X축 좌표가 X축 좌표가 음수로 바뀌는 거. 아닌데 X축에 대하여니까 부호가 반대로. X가 가만히 아니라니까. X는 가만히 있고 그치, X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Y축. 이 봐봐, 성원아.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X축에 대해서 이거는 그대로야. 네. P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는 P 그대로 대신에 Q는 위아래로. 마이너스 Q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네요. 그쵸? 좋아. 자, 두 번째로는 점 B를 어떻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주는 거겠네요. 그쵸? 이거를 점 C라고 하자. 그럼 얘는 점 C는 어떻게 되죠? 이제 P, 마이너스 Q에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면 마이너스 P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X축의 부호가 반대로. X축이 아니고 X 좌표값의 B콤만 마이너스 Q X 좌표값의 부호만 반대로. 그치? 오랜만에. 아니야. 이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알았어? 건우 앞에 보고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Y 좌표값이 그대로 Y 좌표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치? 네. X는 이만큼 P만큼 왔던 걸 왼쪽으로 P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바뀌는 거고요. 그쵸?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점 A를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움직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움직여 달라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요 길이랑 같게. 그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둘다 그치. 바뀌어요. 그치? 자, 여러분 좌표평면 상에서 여기에 있던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달라라는 건 이 점을 한 번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달라라는 거니까 뭐인 거야 이건? X도 X좌표값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Y좌표값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이다면 뭐 하면 돼? X, Y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보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P, Q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P, 마이너스 Q가 될 거예요 라는 거죠.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쓰자. M, N이에요 라고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얘기해야지.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은 M의 부호는 그대로고 N의 그러니까 부호만 M, 마이너스 N이 될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어떤 M, N이라는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한다면 N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M, N. 그대로 마이너스 M, N. 그치? 여러분 기준이 되는 Y축의 부호는 Y좌표값의 부호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M, N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백지 테스트를 볼 때도 외울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대충 그려서 여기 이쯤에 한 뭐 1,3 대충 잡고 x축인 건 외워야지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 그치? 그럼 얘가 1, 하나, 둘, 셋 밑으로 내려와서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x는 좌표 그대로, y는 부호가 반대로. 그치?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가 y의 부호가 바뀌는 게 확실히 정리가 됐어.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x만 부호가 바뀌겠구나 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쉬워지는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x도 한 번, y도 한 번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가 나와주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정비례랑 반비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정비례는 뭐라 그랬죠? 정비례라고 하면 그만하고 앞에 봐. 정비례라고 하면 커질수록 Y도 커지고. x가 커질수록 설명해 볼게. a가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지. 아니, A가 커지면 X의 무슨 수가 곱해지면 Y에서도 무슨 수가 곱해진다.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x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점점점 이렇게 되면 그때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x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그때 y 값도 똑같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비례는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비례는 x 값이 곱하기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배가 되고 4분의 1배가 되고. 그쵸?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반비례는 이 y는 x분의 b다 라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쉽다 그랬어? XY는 그렇죠. x 곱하기 y가 b다. 곱한 결과가 b로 일정하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정비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비례에서도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여러 개를 겹쳐서 그릴 거예요. 지금 하나의 좌표평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조금 겹쳐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y는 x다 라고 하면 x축, y축 정확하게 이 x축, y축을 정확하게 딱 반으로 질러서 가는 게 y는 x네요. x축, y축. 그치? y는 x라는 게 뜻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x 값이 만약에 여기가 p야. 그러면 이때의 y는 x 그래프 위에서 x 값이 p잖아? 그럼 y 값은 무조건 p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P, p,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x좌표 값이 q야. 그러면 Q, Q. 여기에 y좌표 값도 q가 되니까 p, p, q, q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소리인 거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런 애는 어때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애들은 어때요? 얘는 그래프가 뭘까요? Y는 마이너스 X. 그렇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y좌표 값이 p여봐. 그럼 이때의 x좌표 값은 뭐여야 돼? 얘는 마이너스 p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p p, p인 거죠. 아니죠. y좌표 값은 그대로 p랑 똑같겠죠. 맞아요? 앞에 봐라. y좌표 값이 똑같지? 요 점과 요 점은 y좌표 값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p, p 또는 p, p가 나온다 라는 거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얘는 파란색으로 그린 얘는 y는 2x예요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x좌표값이 p인 점이 있으면 요 점의 y좌표값은 뭐가 될까? 이분의 1 IPP 2p겠죠. 아. x좌표값은 p야. y좌표값은 뭐래? X 두 배. 2x래. x좌표값의 2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은 p, 2p입니다. 만들 수 있으면 돼. 그치? x좌표값이 q래. 그러면 이 점이 y좌표값은 q, EQ 2q입니다. 만들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거 다 그려야 돼요? 네. 그 x y는 3x y는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연필로라도 되지 않아요?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자, 요 점은 이 보라색 그래프는 지금 y는 마이너스 3x예요. 아 3X예요? 마이너스 3x예요.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p, 3p 되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y는 ax 정비례에서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울기가 어떨수록 어떻다? 길게 가파를수록 y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Y축에 가까울수록 y축가 그래프가 y축에 가깝다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는 절대값이 거지? 크다.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y는 ax라는 이 정비례에서 y는 ax에서 요 a가 뜻하는 건 뭐다? 기울기예요 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프가 좌표 평면상에서 얼마만큼 기울어지게 그려질 거예요를 이 y는 ax에서 a가 표현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다른 말로 비례상수라고도 합니다. 비례상수. 얘는 비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자, y는 x예요 라고 하면 y 대 x가 1대 1인 게 확실하죠. 또는 이 파란색 그래프 봐봐. y는 2x야. 여기는 x 대 y가 몇 대 몇이야? 무조건 1대 2일 수밖에 없지. 네. y좌표값이 x좌표값의 무조건 2배잖아. 이 y는 2x 위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a, 2a가 될 테고 b, 2b가 될 테고 c, 2c가 될 거고 d, 2d가 될 거야. 그치? 얘는 x 대 y가 1대 2가 된다라는 게 얘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y는 ax에서 얘를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비례상수다 라고 표현도 한다고. 알겠지? 기울기라는 표현은 중2 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거고 우리는 비례상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얘를 찾는 게 지금 비례상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인걸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울기라는 표현은 중2 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이거 우상향이라는 표현 했었고 그리고 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a가 0보다 작아지면 얘는 우하향이 되고 제2와 제4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네요. 네. 두 번째로 얘는 y는 ax라는 이 정비례 그래프는 a가 양수던 음수던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그렇지. 무조건 원점을 꼭 지난다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울기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또는 가파르다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축에 가깝다라고 y축과 써주면 같진 되겠네요. 않아요, 근데. 그쵸. y축과 닿지는 않겠죠. 괜찮습니까? 네. 정비례에 대한 얘기만 여기다 쓰고 반비례에 대한 얘기는 그 아래다가 쓰도록 합시다. 먼저. 반비례 가기 전에 여러분 정비례 여기 요만큼 쓸 자리 있을까요 혹시? 네, 있어요. 없나요? 다음 칸에다가 또 쓰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 기울기 구하기.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정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쵸? 정윤이 일어나 있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0,0과 이렇게 5,4를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니?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분모 요 길이가 5죠. 요 길이가 4죠. 그러면 얘는 y는 5분의 4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x축 아니지 왜 이렇게 그렸어? y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점이 찍혀 있고 얘는 4, 4분면이니까 3, 마이너스 7이겠죠? 그쵸? 그러면 정비례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직각삼각형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그 반대로 그치? 만들면 안 되나요? 자, 그래서 보여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길이가 3이고 여기 7. 길이는 7이죠. 자, 그러면 얘는 y는 y는 3분의 7x다 하면 안 돼요. 틀리겠죠. 왜 틀릴까? 왜냐면 저 y축이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y y의 그 좌표값이 마이너스 7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길이분의 길이만 일단 따져. x 길이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만 따지면 돼. 그럼 3분의 7x 하고 끝나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는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 우하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우상향인 상태이죠. 그쵸? 그러면 x값이 여기 0,0에서 y 5,4로 가잖아? 그럼 0,0에서 5,4로 가봐. x값이 5 증가했지? 네. 그러면 y값도 4가 증가해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똑같이 증가한다 라는 게 우상향이야. 근데 얘 봐봐. 여기 몇 콤마 몇이야? 0,0에서 3, 마이너스 7로 가봐. 그럼 x 어떻게 됐어? 플러스 3이죠. y 어떻게 됐어? y 플러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됐죠.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값은 마이너스 7. 7만큼 네. 감소하죠. 네. 이게 기울기의 뜻인 거고,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감소했다 라는 게 뜻하는 게 뭐야? 우하향 아. 인 거야. 알겠어? 우상향은 어떨 때? 기울기가 0보다 클 때가 우상향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기울기가 0보다 클 때가 우상향이라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찌를 거라고. 그치?
이때 이게 뜻하는 게 뭐다? x 값이 증가한다면 y 값도 증가를 해야 x 값이 증가를 할 때 y 값도 증가를 해야 우상향이 되겠죠. 맞니?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네. 오케이? 이때가 a가 0보다 작을 때 우하향이다. 알겠니?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쉽다? 만약에 이 직선 위에서 5,4 가기 전에 여기에 2분의 5,2가 있을 텐데 그러면 2분의 5분의 2 y는 2분의 5분의 2 x다 하면 똑같이 5분의 4x가 나와요. 번분수 계산을 해주면. 그쵸?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우와. 어? 우와. 자, 반비례는요. 정비례는 x가 2배가 되면 그때 y 값도 2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진짜 쉬운 걸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y는 2x라고 해볼게. 그러면 대충 요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점이 x 값이 1일 때 y 값이 2가 되는 1,2라고 해봐. x 값이 2배가 되면 x가 몇이야? 그럼 그때 2가 되겠지? 이때 y 좌표 값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2,4가 되는 거야. 그치? x 값이 4배가 돼봐. 4가 됐어. 그럼 이때 y 좌표 값은 4배가 돼서 4,8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정비례야. 자, 반비례는 근데 뭐가 달라? x와 y의 곱이 y는 x분의 b인데 x와 y의 곱이 항상 b로 일정하려면 x 값이 2배가 됐어. 얘가 원래 그냥 x였는데 2x가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2분의 1 y가 돼야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그대로 xy는 BAO를 만들 수 있는 거다 라고. 그치?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된다고? 반비례는 x가 2배가 됐어요, x가 3배가 됐어요, x가 4배가 됐어요 라면 그때 y 값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배가 되고 그때 3분의 1배가 되고 4분의 1배가 되면 어떻다? 그러면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y는 x분의 b. 이게 반비례다. 다시 한번 정비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정비례라고 딱 하면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나오면 돼요. y는 ax예요 라고 하고 그리고 x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X의 값도 2배가 아니지 y의 값도 y의 값도 똑같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돼요. 그치? 정비례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그래서 x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그때의 y 값은 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질 거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y는 x분의 b에서 자, 첫 번째로 b가 0보다 크면요. 얘도 제1, 제3, 4분 면을 지나가는 게 맞아요. 네. 정비례에서 y는 ax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 지나는 거 맞았거든요. 그쵸? 네. 정비례는 근데 무조건 원점을 지났지만 반비례는 원점을 지날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b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제2, 제4, 4분 면을 지나게 되고 반비례에서는 원점과 관련된 특징이 뭐가 성질을 뭘 갖고 있느냐? 반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4가 있다 그래봐. 여러분 그러면 얘는 y는 뭐분의 뭐야? y는 x분의 8 될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2,4에서 원점으로 정확하게 대칭돼서 가서 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예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원점 대칭이면 뭐라고? x도 부호 반대로 바뀌고 y도 부호 반대로 바뀔 거라고. 2,4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y는 x분의 8
그래프다라는 뜻인 거죠. 서 있어 뒤에 나와서.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2,4 말고 y는 x분의 8이다가 2,4 말고 또 어디를 지난다를 얘기할 수 있니, 얘들아? 1,8이랑 1,8도 되고, 그렇죠. x 값이 2배가 돼서 4가 된다면 y 값은 반이 되는 근데 이것들의 넓이는 4,2가 될 거고, 그렇지? 이때 x좌표값 y좌표값 곱이 8, x좌표값 y좌표값 곱이 8, 여기서 4,2도 원점에 대해서 반대로 가서 대칭 이동을 시켜줘서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요 점도 x좌표값 y좌표값 곱하면 8, 이 점도 x좌표값 y좌표값 곱하면 8, 여기도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면 곱해서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곱해서 8. 근데 저 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곡선은 그 그쵸? 축에 더할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y는 x분의 b라는 식을 우리는 x는 y분의 y분의 b라고도 만들 수 있잖아. 네. 그치?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없느냐? 번호 앞에 보세요. 이 x분의 b로 표현한다, y분의 b로 표현한다라는 건 이거 지금 유리수이다라는 거죠. 네. 유리수, 분수의 형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리수다라는 거죠. 네. 유리수는 어떨 수 없어요? 0이 될 수.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뭐가 0이 될 수 없는지 정확히 표현을 해야지, 그치? 네. 자, 유리수는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x는 0일 수 없다. 그리고 y도 0일 수 없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반비례 그래프는, 그쵸? 반비례 그래프는 이게 아무리 길게 뻗어나간다 해도 x축에 절대 닿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반비례 그래프는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x축, y축을 반비례해서 점, 근, 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점점점 근접한다라는 거야. 근데 근접하는 거지 닿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네. 알겠습니까? 거리는 자, 1이 되는 그리고 거죠. 정비례에서는 무슨 얘기 했었지? 정비례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다 빨라져요. y축에 가까워지죠. y축에 가까워지는 게 얘보다 y축에 가까운 게 이건 거야. 여기서 이건 y축에 거야. 무슨 멀어져요. 그렇지. 여기서는 네 번째에서는 여기서 얘는 기울기가 아니고 비례상수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비례상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거지, 그치? 생각을 해봐. y는 x분의 8이랑 y는 x분의 12랑 생각해봐. 넓이가 8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넓이가 12가 되려면 3,6이면 이만해야 돼. 이만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 네. 자,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진다.